네,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재테크 포인트 시간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식회사 볼튼의 김경식 대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안전하게 그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최근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수익형 부동산은 크게 오피스용과 주거용으로 나누게 되는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오피스용과 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오피스용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연 이제 3에서 5% 정도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. 단점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서요. 경기가 불황일 때는 공실률이 높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. 주거용 부분에 대한 그 장점은 약 한 10% 정도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기가 불황일 때도 공실률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왜냐하면 주거 목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내가 오피스나 상가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집은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. 단점은 공실률인데요. 공실률에 대한 부분이 내가 목표로 한 임대 수익이 10%를 예상을 했는데 약 한 8%에서 9%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단점에 대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. 네, 이 오피스용과 주거용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자,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수익에도 좀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.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유망 지역이 있다면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예, 지난주 말씀드린 부분 외에 이제 구로동과 그다음에 답심리 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유망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둘 다 역세권 지역이고 지하철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형 부분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구로동 부분에 대한 그 건물을 보시면 네. 면적 부분이 약 129평 정도 되고요. 물건 소재지는 구로구 구로동의 474-21번지 4층 전체입니다. 방 사이즈가 방 개수가 한 25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. 월 55만 원의 이 임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죠.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1,375만 원.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. 한 1,400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약한 이 55만 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연으로 따지면 약 한 40% 정도가 됩니다. 여기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실률이라든지 입탁관리비 부분을 빼게 되면 약 한 18%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우수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답심리도 좀 소개해 주시죠. 예, 답심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요. 답심리 부분은 약 192평의 동대문구 답심리동 99-6번지 4층 부분이고요.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약 47개 정도의 그 방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월 2,3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요. 거기에 따른 연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약 29.32%, 굉장히 높은 임대 수익률인데요. 이 구로구와 답심리 부분은 임대 물건입니다. 따라서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정도의 임대 수익률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.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이라면 약 10에서 15% 정도의 임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네,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투자 유망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. 네. 대표님 그럼 수익형 부동산은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 예, 보면은 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주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전문가 그룹에 투자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미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물건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요. 그러한 회사에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성향에 대한 물건을 의뢰하시고 수익률을 조정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소액 투자자들이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예,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처럼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. 아직 많은 분들이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런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광화문 교보타워 부분을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소액에 대한 그 투자 비용으로 교보타워의 주인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교보타워에서
발생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배당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상담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전문가에 대한 그 컨설팅 부분을 의뢰하셔서 전문가한테 내는 수수료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협의하시는 게 보다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봅니다. 네,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익형 부동산하면 최근 투자자들이 참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오피스텔이나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그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. 그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예,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그 관심 부분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발생하는 부분이죠.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. 네, 그러면 참 많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투자자나 실제적으로 청약자 입장에서 어떤 걸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나요? 투자 수익률을 정확하게 보십시오.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5%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A라는 오피스텔이고 내가 7%대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B라는 도심형 생활주택이나 준주택이라면 B에 투자하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. 그런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둘러보시면 보다 현명한 투자에 대한 컨셉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오늘 재테크 포인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